예전에 이제 저랑 지문 수업을 하게 된다거나 영어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조금 강조를 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항상 영어의 3대 원칙이라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. 영어 3대 원칙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? 제가 들어보셨나요? 첫 번째로는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게 one sentence, one verb라는 원칙이에요. one sentence, one verb. 또 예지 같은 경우에 디귿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거의 단박에 알아들으시겠죠. 문장이 한 문장 안에는 동사가 하나만 들어가요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지만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법적인 파트가 파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동시에 동사가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걔는 문장 상당의 표현이 문장 상당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.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. 일단은 그렇고요. 이따가 다 활용할 겁니다. 두 번째로 제가 영어의 3대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paraphrase예요. paraphrase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? 괜찮습니다. paraphrase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어를 영어로 배우는 경우가 많이 배워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 뭐 유학을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배운다거나 했을 때 paraphrase라는 걸 많이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말을 한국인으로서 배웠을 때는 마치 영어를 배울 때처럼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죠. 되게 귀납적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혹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의 형태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paraphrase라는 말 자체도 비슷합니다. 이때 이 테러라는 표현이 비슷하다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예요. 비슷. 그 다음 phrase는 한 번째 들어보실 때 phrase 뭔가 절, 문장, 표현이거든요. 표현. 그래서 paraphrase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앞에서 사용한 표현을 뒤에서는 같은 의미지만 다른 형태로 바꿔서 표현해 줍니다. 왜? 그게 또 표현이 다양해지니까. 실제로 영어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글을 잘 쓴다 혹은 누군가가 말을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말이더라도 계속해서 바꿔서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그렇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. 그래서 paraphrase라는 거는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동어 반복의 회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표현으로 계속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. 이거의 가장 단적인 예시가 대명사입니다. 대명사는 보통 pronoun이거든요. 왜 대명사가 단적인 paraphrase의 예시냐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뭐 제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계속 제임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. 근데 우리가 제임스를 굳이 he라고 바꿔주는 이유가 뭘까요? paraphrase. 뒤에 가서는 he가 아니라 이번에 the man으로 바꿔주는 이유가 뭘까요? paraphrase죠. 그리고 더 가서 뭐가 할 수 있을까요? 이 남자의 직업이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the teacher 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얘마저도 이거 왜 한 거다? paraphrase죠. 자, 이렇게 멀리 오니까 제임스에서 되게 멀어졌습니다. 그렇죠? 그럼 뭔가 영어에서의 글이 잘 안 읽힌다라고 하면은 paraphrase를 내가 놓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여기서 teacher라는 표현을 진짜 그 선생님 하고 넘어가면 내가 바보 되는 겁니다. 그 선생님이 누구더라? 하면 그 선생님은 그 남자였고 그 남자는 그였고 그가 제임스였고 그래서 이 과정이 항상 유기적으로 읽히셔야지만이 특히나 지금 3등급에서 1등급을 가보자 하는 예제의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. 어디 수업 가서 주어, 동사, 목적어 이런 거 듣는 거 차라리 이런 유기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랑 같이 수업하시게 되면은 이것들을 되게 계속 추적할 거예요. 특히나 제가 파란 분필도 계속 추적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아직 안 했지만 이런 디스 같은 데에다가 제가 네모 쳐놓고 이것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것이 뭔데? 했을 때 저랑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쭉 추적하는 뭔가를 그려보겠다는 얘기죠. 그래서 paraphrase를 추적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. 이거를 생각하시게 되면 모의고사도 쉬워집니다. 모의고사는 이미 잘 아시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어려운 지문이더라도 결국엔 큰 틀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를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. paraphrase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잘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는 bad English랑 good English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English versus 하고 good English. bad English랑 good English라는 개념은 되게 영어 잘하는 비정상회담 이런 데 나오는 외국인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라고 해도 한두 번씩은 뭔가 좀 어색한데 싶은 한국말들이 들리죠.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bad Korean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. 문법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나 전혀 틀린 게 없는데 한국인 우리가 듣기에는 저런 표현을 잘 안 쓰는 건데 싶은 표현들이 있는 거고
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문법상에서나 어떤 면에서나 틀리진 않았지만 쓰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는 용어가 있습니다. 그게 이제 bad English.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. 그래서 그게 왜 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. 이 문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. 뭔가 또 예지 정도 학습 능력을 가졌다면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는 순간 뭔가 틀렸으니까 말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딱 봤을 때 Who is he speaking to? 그냥 딱 보면 맞아 보일까요? 틀려 보일까요? 딱히 틀린 건 없어 보이죠? 그냥 그 남자가 지금 말 걸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? 라고 해서 실제로 이건 문법적으로 틀린 게 없는 문제예요. 그리고 회화에서라든지 편하게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쓸 수 있는 표현이고 근데 네이티브들한테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걔가 이렇게 말하던데 라고 문장이 끝난 느낌이에요. 문장이 미완됐다는 느낌입니다. 근데 물론 그 표현도 우리도 한국말에서 쓸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근데 그걸 우리가 대학교 가서 보고서 쓰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던데 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는 상황을 영어 문장에 봤을 때 네이티브들은 미개획됐다라고 생각합니다. 미완됐다.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고치냐면 전치사를 앞으로 옮겨서 to whom is he speaking 이런 형태로 붙여주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전치사가 여기 있던 게 없어져서 조금 깔끔하고 세련된 문장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. 이걸 왜 얘기했다?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.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도 그냥 A1 맨 뒤에 있던 전치사를 왜 앞으로 옮겼을까요? 그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하니까. 그런 것들이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지만 bad English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지문에서 계속 나올 거라 한번 얘기를 하고 시작해 봤습니다.